딸기의 시즌이 이제 다가옵니다. 딸기 이제 정식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딸기 병충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육묘 중에서는 병해로는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탄저병, 시들병, 역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건데요. 요건 이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탄저병은 요 지금 가운데가 묵었죠. 뿌리 가운데. 그 다음에 역병은 이제 가쪽으로 테두리에 묵었습니다. 테두리에 역병. 탄저병은 이제 가운데가 묵고 역병은 테두리에 묵죠. 역병은 이제 곰팡이가 막 뿌리 주변에 간부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마른 병은 이제 주로 이제 눈을 가해서 눈마른 병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름 병인데 시드름은 통째로 시드를 뿌립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 쪽을 가해시켜서 통째로 거기 이제 위양병, 짝병 처음에는 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시드름 병을 위양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째로 막 확 시드를 뿌립니다. 여기 열매를 또 병에 보면 제빛곰팡이병이 있고 흰가루병이 있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역병도 이제 열매가 이렇게 이제 잎이 꽃받침이 이제 타버리고 역병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는 이렇게 열매가 아주 막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반병이 또 있죠. 윤반병, 뱀눈무늬병이라고 그러죠. 같은 뱀눈무늬병이 윤반병 계통입니다. 이게 흰가루가 이제 들어있고요. 흰가루가 있고 선충이 먹으면 또 이렇게 잎선충이 먹으면 딸기가 이게 짝병도 아니고 이렇게 이파리가 작아져 버리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으로 탄저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 누구든지 탄저병은 정상이라든지 이건 쉽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육묘 때는 나타나더라도 정식 후에 열매가 실리고 하면 고온되고 다습하면 질소질을 많이 먹고 하면은 10월 달부터 오게 되고 정식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은 뿌리 파리에 이제 유충의 피해를 받는데요. 여기에 작은 뿌리 파리의 피해를 받아도 탄저병과 시드름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역병은 뿌리파리를 받으면 역병이 오면은 이제 지제부, 간부, 크라운 주위에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이 오면 도관을 피해서 안쪽에 지금 묵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침범해서 묵고요. 그리고 시드름병은 이제 전신에 이렇게 크라운은 그렇게 약간 색깔은 가죠. 잘라보면 간부가 그렇지만 이제 전체가 고사돼 버립니다. 이 시드름병, 탄저병, 역병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크라운에서부터 우리가 묵었다. 이제 넌너에서 감염, 이거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요. 넌너에서 묵으면은 이렇게 이제 침범을 합니다. 넌너에서 줄기 감염이 되면 이렇게 먹습니다. 넌너줄기에서 먹었을 때, 탄저병이 왔을 때 이러한 현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정식하면 넌너줄기 코가 나가서 이런 병이 온다, 탄저병이 온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넌너의 엿병의 수침상으로 이제 넌너에서 이제 흑변이 됩니다. 넌너와 엿병의 수침상으로 물이 통과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뻘겋게 탄저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흥청 자료에서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간부, 입자루, 포복경에서 이제 주로 탄저병은 발생하죠. 감염된 식물체의 간부는 적갈색 내지 안갈색으로 변하고 썩고 진전되면서 간부의 내부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병등 식물체의 지상부는 감염된 쪽의 잎부터 말라 죽고 심하면 그루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갈변되어 간다. 이걸 조금 더 정상을 보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단저다, 묵었다, 단저가 묵었다. 넌너나 입자루 등에 흑갈색 반점이 생기고요. 다습하면 병반이 확대되어 부패되는 반점병이 있고, 육묘포 혹은 본포에서 포기 전체가 시드는 경우 있습니다. 위조형이 있고 반점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식 후에는 위조형이 많습니다. 위조형 보시면 확 시들 버립니다. 그러면 어미거루를 이제 모판에서는 6월 상순부터 병이 발생하고 모판에서는 주로 6월 상순 질소질이 이제 많을 때 또 장마 때 그때 이제 나타나고요. 모판에서는 정식 모판에서는 8월 중하순경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육묘 후반기에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봄밭에서는 정식 후에서는 10월달에 이제 고온이고 다습할 때 10월달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질소 흡수가 많을 때 이때 이제 본래 이제 면역이 약할 때 일어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잎에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초기에는 직경 2-3mm 정도의 작고 엷은 흑갈색 반점을 형성하고요. 점차 커지면서 잎이 작아지거나 누렇게 변하는 항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크라운이 침해되어 시들거나 말라 죽을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가 시들었을 때 절단해보면 크라운을 싸고 있는 탁엽으로부터 내부를 향하여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진행돼. 갈색으로 바깥에서부터 갈색이 변하는데 위양병이나 시드름과 같이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양병이 시드름병이죠. 그런 다른 시드름병은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서부터 갈변 현상이 서서히 들어와갖고 안에서 썩어서 이렇게 된 탄저병이 나타납니다. 탄저병 정세와 비슷한 품마른병, 이제 품마른병도 이것도 결국은 품마른병은 청고병이라고 하는데요. 청고병 같은 거 이제 역병 계통도 품마른병이 들어가죠.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크라운 부분을 절단해서 맑은 물에 담가주면 품마른병은 세균에 의해 오염된 백색즙을 내지만은 탄저병은 사상균입니다. 백색즙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상균이기 때문에 탄저병은 안 나고 품마른병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백색즙을 내놓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포에서 이제 정식하고 나면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넌너가 점이 찍히고 이렇게 흑색으로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이렇게 안에서 먹어버립니다. 크라운 보이로 병물이 침입합니다. 발생 시기와 조건을 보면요. 30도 이상 고온 다습일 때, 육묘주 후반기에 질소 가잉일 때, 6월 하순에서 9월 상순 빗물, 비가 많이 오고 일조가 부족하고 가습이 되고 이럴 때 많이 합니다. 고온 다습 때 이때 이제 공기 중으로 탄저균이 비산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물로서 이동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비가림 시설 내에서도 공기 중으로서 점령이 됩니다. 공기 중으로서도. 그리고 이제 탄저병은 다른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곰팡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곰팡이는 주로 꽃곰팡이 계통, 꽃곰팡이균들도 다양합니다. 사과나무 갈반병도 같은 게고요. 또 배나무 흑성병도 딸기
흑성병 종류에 들어가고요. 대밭에 있는 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나 이런 쪽에 산림 쪽에 이런 쪽에 있는 갈반병 계통도 딸기 흑성병에 들어갑니다. 그 흑성병이 왔을 때도 탄저나 이런 쪽에 이제 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군의 생육적으로는 이제 고온이 30도 이상, 생육 주변의 수분 조건이 발병과 전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분이 탄저병균이 잠재적으로 감염된 딸기 폭이나 지난해에 발병했던 포장의 병에 걸린 잔재물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제2차 전염은 수용성의 점액상 물질로 되어 있던 포자 덩어리가 비가 오거나 흐리기나 비가 오면 점액 물질이 포자 덩어리가 비산이 됩니다. 물을 줄 때 녹아나와 포자와 물방울과 함께 흩날려 식물체에 달라붙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 모판에서 주로 발생하며 태풍이나 폭풍우가 온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람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로 인해서 탄저병이 전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그 균은 사상균입니다. 콜레토트리쿰 클로에오스포리오데스라는 사상균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작물의 부패를 유발합니다. 딸기, 강귤류, 참마, 파파야, 아보카도, 커피, 가지, 고추, 토마토 등 전 세계 모든 작물에 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탄저병균입니다. 균이 좀 어렵죠. 이름이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오스포리오이데스 글로에오스포리오이데스 이 오이데스 하는 게 뭔가 일본 사람이 발명했는가 봐요. 방제 대책으로서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무병보를 이용하고 비가림하고 점적 간수하고 질소 과잉을 삼가하고 강우 전후에 약체 살포하고 좋은 거는 다 있네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탄저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저병이든 흑성병이든 역병이든 약 방제밖에 없다. 농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재배 개선은 병에 걸린 모주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토양 소독을 해야 되고 비가림해야 되고 물 주는 방법을 물을 조절해야 되고 포장을 청결하고 아랫잎을 제거할 때 또 약을 방제해야 되고 질소 과잉 금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약제 살포가 이제 한 몇 가지 약제를 이제 비교로 들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는 미생물 제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실러스 고초균 계통의 벨레진시스라는 균이 이 이제 방제 이게 키티나제를 갖고 있습니다. 키티나제하고 엔도그루카나제, 그루칸을 분해해서 키티닌을 분해하는 세포 질이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질이 곰팡이의 세포질이 탄저병 곰팡이의 세포질이 키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는 키티나제를 분해해서 용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농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의 탄저병 농약은 이제 이미다졸게는 정진균 작용을 합니다. 무좀 연고가 이제 이미다졸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상공의 스프로곤이 이미다졸게로서 스프로곤은 엄청 쳐죠. 그래서 이게 세포 합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강범위하게 이제 쓰이죠. 무점동 피부 사상균뿐만 아니라 칸디다 말라세이지아균 모두 효과가 있다. 피부 감염도 막을 수 있다. 이미다졸은 나노스테롤을 에르고스테롤로 전환하는 효소인
1.4 알파 디메틸라제를 억제해서 진균 세포벽의 구성물을 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균의 세포벽의 구성물을 합성하지 세포벽의 구성물을 합성하지 못하게 이제 에스터르고를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직접 살균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을 살진균을 직접은 하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정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프로곤을 많이 쳐죠. 그 이유가 서프로곤은 다시 말하면 이게 약이 쳐도 약에 내성이 없습니다. 내성이 없기 때문에 자주 쳐도 되고 약값이 좀 싼데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아나남계를 이제 이게 이제 플로아나남계는 다시 말하면은 강범위한 이제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작용 방식은 미토코트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의 매우 강력한 분리제입니다. 산화적 인산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활성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독성은 좀 적고요. 그래서 과수 탄저병은 물론 역병 치료제로 쓰입니다. 갈색무늬병, 갈무늬병, 썩은병.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흑성병에도 효과가 있죠. 고추 탄저병, 역병, 잿빛 곰팡이병. 이게 이제 침투성이 우수해서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침투 이행에. 그래서 이제 포자가 해서 포자를 저해장, 단백질 이제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균사를 저해작용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농의 이제 프로파티 소화제, 팜한농의 후론사이드 소화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로아나남이라는 원제입니다. 원제가 프로아나남인데 이게 이제 강범위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 케미칼에 이제 카브리오에이하고 한국상공의 프로키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라클로스트로빈, 하나는 입상소화제고 하나는 액상소화제입니다. 퍼센트는 뭐 20%, 11%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것이 약값이 싸고 효과가 좋은 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라클로스르빈은 농업에 사용되는 키논 억제제입니다. 작용기장은 병균의 미토콘드리아 흡입 저해제입니다. 예방 및 침투 효과가 있어서 사용 시기 및 방제 기간이 예방용 살균제에 비해 길입니다. 살포 역시 표면의 병행군 정식을 저지하는 동시에 감염균의 포자 형성을 먹게 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침투 효과로 탄저병을 비롯해서 장마철 다양한 병 예방제에 적합합니다. 흡수가 빠르고 작물 포피층에 강하게 부착되어서 입 안면 직접 약제를 맞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추, 사과, 딸기, 감, 포도, 매실, 인삼, 수박, 탄전 폭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카브리오에이 많이 쓰죠. 그리고 한국상공의 프로키오닉 같은 액상소화제하고 입상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티바라고 있습니다. 신젠타 코리아의 오티바 액상소화제. 이거는 아족시스트로빈인데요. 이거는 버섯에서 추출한 항균 활성 물질을 이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를 겸비해서 처리 적기가 폭이 넓습니다.
독특한 작용 기작으로 기존 약제의 저항성을 가진 균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강력한 침투 이행성과 예방치료 동시에 효과가 있어서요. 고추 역병, 탄저병, 딸기 탄저병, 흰가루병, 오티바, 40여 개의 작물의 주요 병해충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버섯 추출물인데 안전하면서 사용이 편리하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항성 노균병에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균병 효과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방제로서 이제 벨레신스 바실러스 탄저병에 이건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특허난 바실러스 벨레신스가 탄저병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은 균핵병이나 탄저병에 효과가 있더라. 또는 흰가루병에도 효과가 있더라. 바실러스 이 논문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요 한 논문을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벨레신스 균주는 기랑 활성 및 면역 강화돼서 탄저병을 조절합니다 하고 이제 중국에서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논문은 처음에 이제 2021년도에 전남대에서 호두에 탄저병을 실험을 하고 곧바로 이제 전남대 2022년도에 전남대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에서 미국 딸기 캘리포니아 딸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논문을 공동 논문입니다. 이게 벨레진서스의 접종은 키티나제, 프로테아제, 베타 1.3 그루카나제 같은 진균 세포벽 분해 효소의 생산을 통해서 탄저병 중정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래서 또 바실러스 벨레진서스는 인돌라시틱 애시드를 분비하고 아모늄을 생성하고 인산을 용해도가 높아서 인산 용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거 이제 호두의 한 거와 같이 이제 요게 실제 실험을 딸기에 했어요. 미국 딸기 이제 알비온하고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 수율도 향상됐더라. 바실러스 벨레진서스는 곰팡이 세포벽 분해해서 똑같습니다. 키티나제, 베타 1.3 그루카나제는 그루카나하고 단백질화 결합 때문에 보통 미생물들은 그루카나제라는 효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벨레진서스에 의한 키틴도 분해하고 그루칸도 분해하는 이 아주 세포벽을 뚫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사를 억제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요걸 쓰고 이제 농약하고 병행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식물 원성 진균의 균사체는 대조군의 순조롭고 정상적인 생장에 비해서 균사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파열되는 현상을 보였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IA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식물이 활성하고 증가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보면은 진균 억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탄저병하고 후사렘 시드름병하고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더라. 역병, 위양병, 짝병만 하죠. 시드름병. 탄저병하고 시드름병 다 방제 효과가 있더라 하는 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도표로 나타내서, 억제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 탄저병하고 억제 효과가 있고 또 시드름병도 억제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도표로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병이 온 것을 치료를 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되면서 열매도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치료로 되면서 열매가 크더라. 이거는 시드름병하고 이거는 이제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도 되면서 조금 이제 치료도 되더라. 치료가 돼서 수확도 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벨레진시스 바실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의 정수율 보니까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비교했을 때 벌써 32%
안 쓰면은 방제하고 효과가 없으면은 막 다 죽어버리는데 32%하고 25% 벨레진스와 옥시포름을 혼용하는 거하고 벨레진스를 포함하는 여기 약제 미생물 쓰고 약제하고 썼을 때 32% 효과가 있고 25% 효과가 있더라. 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 벨레진시스는 상당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미생물이 강하고 배양하기가 아주 쉽고요. 어떤 배지든 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게 뭐냐면 그 유산균 중에서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코커스 락티스하고 바실러스 벨레진시스 그게 혼합물을 저희가 올 가을 딸기 농가들을 비롯해서 농가들에게 10리터 단위로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식물 영양제 이제 공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상포로 붙일 필요가 없이 통감하고 수고비만 받고 그 한 통에 10리터 한 통에 한 15,000원대 택배비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고비로만 받고 우리가 공급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메일로 주로 주십시오. FDM 8143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전화는 물론 이제 전화는 있지만 가급적 전화로 하지 마시고 메일로 주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메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 메일을 통해서라도 연락하시면 되고요. 문자로서도 가능합니다. 문자로서 주시도 되고요. 문자로서 주는 게 전화를 통화하기보다는 문자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 실험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연면살포는 이제 요거 한 100배 정도 미생물 제제는 이제 100배 정도 정식하기 전이나 정식 후에 한 100배 정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도 가능하고요. 간주는 좀 많이 들죠. 간주는 많이 들기 때문에 간주는 적어도 한 동 200평에 2리터 내지 3리터, 3리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지 3리터 간주하고 연면살포. 연면살포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보내기는 보냅니다만은 실제는 이제 미량 요소로 이제 우리가 등록한 게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거는 미생물 벨레진스, 바실러스 벨레진스와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이제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양물입니다. 배양물, 혼합 배양물로 해서 이 탄저병이든 시드름병이든 다양한 또 식물 생장 촉진도 되고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딸기 농업에서 조금 보다 이제 앞으로 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좀 어렵죠. 저희가 하는 내용이 어렵지만은 이 그림으로서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